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가을이 많이 깊었죠? 특히 이렇게 환절기면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알러지, 비염, 불청객이죠. 이런 그 알러지, 비염에 주목받고 있는 약초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별곡에도 등장하는 다래입니다. 미후도라고 해서 그 열매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미후리라고도 하는 생약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보통 맛과 약성을 보게 되면은 맛은 담담하고 어떤 그 서적에는 보면은 달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먹어보면, 열매를 먹어보면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나죠. 약간 떫고 쓰고 또 약성은 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 위, 방광경락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이 달에 미후리 또는 미후도라고 하는 이 약재의 특성, 효능을 보게 되면은 청열해독한다 되어 있거든요. 열을 내리고 몸 안에 독성들을 해독시켜준다 하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활혈소종,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종기들을 제거시키는, 삭히는 이런 작용들. 그런가 하면 풍을 제거하는 거풍, 습사를 제거하는 제습, 거기에다가 이뇨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그 미후도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특히 첫 번째 소화불량입니다. 소화기 내에서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화학적 작용이나 물리적 작용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갖다가 소화불량이라고 그러죠. 설사와 변비를 동반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술이나 차로 해서 30ml 정도 작은 잔으로 한 잔이죠. 이런 정도를 하루에 한두 번씩 반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황달입니다. 눈의 흰자가 노랗게 되거나 또는 피부와 소변색이 누렇게 변하는 소화성 질환, 습한 기운과 내열의 작용으로 혈액이 소모되어서 나타나는데요. 보통 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썰개즙, 그 속에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빌리루빈 성분이 노랗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액 내에 과도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은 황색을 띠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찬 데서 자거나 찬바람을 쐬면서 일어나는 마비 증상, 풍한습비라고 그러죠. 술이나 차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하루에 한 잔씩 작은 잔으로 30ml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 보통 2주 내지 3주 정도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와서 이제 그 항알레르기,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는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 물질을 이용을 해서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개발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염증을 가르쳐 항염, 그다음에 갈증을 해소하는 지갈, 그런가 하면 위를 튼튼하게 하는 거, 건위, 관절통, 기관지염, 그다음에 진통, 해독, 해열 이런 데 두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그 어렸을 때에 형님들이 이렇게 따다 주시던 그런 다래 이런 것들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고 했어도 이런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다래에 들어있는 그 주요 성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액티니딘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방향성의 피리딘 유도물질이거든요. 피리딘 냄새가 강한 액체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그 게다레라고 하는 것에서도 소개를 했지만은 이 피리딘 냄새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곤충들에 대해서 페로몬 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꽃이 필 때쯤 되게 되면은 많은 곤충들이 모여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잎과 줄기에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많고요. 보통 촌충 구제에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씨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열매에는 아스코르브산 또는 탄수화물, 요기산, 단백질, 정유, 비타민C, 탄닌질, 펙틴질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열매 속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괴열병 치료와 예방에 아주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열매를 지사제, 거담제 또는 살충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달의 추출물의 기능성 연구 보고들이 나오면서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면역계 질환에 이용하는 건강 기능식품들이 출시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죠. 한 번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달에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약효는 뿌리와 열매에 있거든요. 주로 뿌리 열매를 사용하라는데요. 초가을에 채취를 합니다. 뿌리와 열매는 깨끗이 씻은 다음에 뿌리는 썰어서 말리고요. 열매는 생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생열매를 사용할 경우에 보통 250 내지 300g 정도를 사용하고요. 말린 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 내지 150g 정도를 소주 한 3.8 내지 4리터 정도를 넣고 술을 담아서 밀봉한 뒤에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생열매의 경우에는 한 4개월 정도, 말린 뿌리의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를 추출을 한 다음에 건더기를 다 건져내고요. 그런 다음에 보통 2 내지 3개월 정도를 숙성을 해서 음용을 하면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먹기에 아주 편하게 됩니다. 단제로 사용할 경우에는요, 잎이나 뿌리 같은 거 30g에다가 물 1리터를 붓고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달에 역시 증상이 치유되는 대로 바로 중단하는 것이 좋고요. 지나치게 장기간 과용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달에 개달해하고 그 생태적 특징이 비슷합니다. 전국 각지의 산지 계곡에 많이 자생을 하게 되고요. 단연생, 낙엽, 덩굴성 식물이죠. 덩굴 길이가 보통 7 내지 10m 이상 자라는 것들도 있어요. 새 가지에는 회백색의 털이 드문드문 나 있는데 오래된 가지는 이 털들이 없어지고 매끄럽습니다. 잎은 난형 또는 타원상의 난형이고요. 서로 어긋나고 막질입니다. 이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할 것은 꽃이 암수 딴그루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그루가 따로 있고 수그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그루에만 열매가 맺힌다는 거. 꽃이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줄기와 가지 사이에, 잎 사이에서 나오는 액과거든요. 그래서 표면이 반질반질거리고 9월에서 10월경에 초록색으로 익게 됩니다. 지금 맨 왼쪽에 술을 담가 놓은 그런 그 달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가운데 사진은 뿌리를 캐가지고 잘라서 건재로 말려놓은 거고, 맨 오른쪽에는 지금 달의 생열매를 보고 계십니다. 재배하고 있는 그 달에도 있는데요. 이 달에 재배하고 있는 그 수형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자, 잎 모양을 한번 잘 살펴보시죠. 줄기와 잎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열매가 자라나오고 있죠. 자, 잎 모양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톱니 모양의 거치들이 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꽃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암꽃입니다. 암꽃. 가운데 쪽에 보게 되면은 왜 그 암술 머리, 우리가 보통 주두라고 그러잖아요. 주두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꽃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수꽃인데요. 앞에서 보았던 그런 주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매를 보고 계십니다. 줄기와 잎 사이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다시 열매들이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열매들을 따서 말려놓은 건조한 열매입니다. 건재로 사용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알러지 비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한 번쯤 주목을 해보시라고 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의 사러리랐다. 기억나시죠? 자, 올가을 산행을 하신다면 이런 달에 한 번쯤 찾아서 맛있게 드시고 말려서 약재로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